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2017년부터 IT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 불꽃 투자를 하고 있죠.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증에 참여한다든지 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동반 성장의 길로 가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또 SNS텍, 뉴파워 플라즈마, 에로티베큐um, 케이시텍, 그 외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 정도의 기업들의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실적 흐름들을 갖고 가느냐 먼저 볼 필요가 있죠. 삼성전자가 코로나 와중에도 3분기 매출이 67조 원, 새 역사를 쓰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2조 3,500억, 7분기 만에 최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 흐름과 이 매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금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2019년 4분기에 7조 1,600억이던 영업이익이 지금 3분기에 12조 3,500억이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매출도 그죠? 1년 전에는 59조, 약 60조였다면 지금 10% 정도 증가해서 66조, 거의 67조 정도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가운데에 이 삼성전자가 IT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불꽃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부장 기업들에서. 자, 이제 삼성전자가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기초를 책임진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을 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을 투자한 소부장 기업은 4곳인데, 삼성전자는 케이시텍에 207억, 미코세라믹스에 216억, 에로티베킴에 189억, 뉴파워 플라즈마에 127억 원 등 약 74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제 케이시텍 관련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화학 처리 연마 분야에서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일본 에바라와 같은 기업과 경쟁하며 삼성전자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 미코세라믹스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를 안정적으로 고온 가열하는 세라믹 히터를 생산하는 업체고, 또 에로티베킴은 반도체 장비 속의 이물질을 빨아들이고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건식 진공 펌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고, 뉴파워 플라즈마는 반도체 장비용 핵심 부품인 고주파 제너레이터 등을 자체 개발 중인 회사고. 자, 이런 회사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뭡니까 여러분들? 기술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에게 제품을 납품할 정도면 그죠? 그 회사의 기술력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 삼성전자의 소부장 기업 투자 부분 보게 되면 2017년에 동진세미캠이 251억, 반도체 감광핵과 관련된 회사죠. 동진세미캠은. 또 솔브레인은 556억을 2017년에 투자받은 부분이고, 또 2020년에는 7월 달에는 YIK에게 473억, SNS텍에 659억, 그죠? 이렇게 투자를 받은 부분이고, SNS텍은 이제 노광공정 핵심 소재고, 그 관련 회사고. 자, 올해 이제 11월에는 유파워 플라즈마, 미코세라믹스, 에로티베킴, 케이시텍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죠? 궁극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IT 소부장 기업들 중 핵심 기업들이 서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죠? 반도체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초격차 전략을 이어가기 위한 동반 성장의 확실한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에로티베킴의 펌프는 국산 제품으로 유일하고,
그죠? 그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여하튼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나름 그 입지를 다지고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에 관련된 기업들의 기술적 분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결국은 삼성전자는 뭡니까? 우리가 뭐 이 큰 기업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일정 정도로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살짝 이탈을 했었죠.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회복을 하면서 돌아 나온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월봉을 보게 되면 뭐 꾸준하게 장기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라는 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거고, 그죠? 자, 이제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은 핵심은 IT 소부장과 관련된 삼성전자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단 동진 세미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 자, 이제 이 동진 세미캠은 이렇게 1달러 1차적으로 요 흐름으로 상승을 했죠. 그죠? 이렇게 그 추세를 이어가다가 그죠? 시장이 급격한 유동성 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상승에 가속화를 했었죠. 그죠? 가속화를 하면서 상승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그죠? 시장 흐름 속에서 8월 중순 부분에 고점을 치고 이제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서부터 이제 조정 흐름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 추세 라인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하락하는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제가 이제 코스닥이 저점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뭐예요? 10월 29일이죠. 그죠? 그거보다 조금 빠르게 먼저 저점을 만든 상황입니다. 동진세미캠도 일봉을 보면 허당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때는 매수에 쉽게 가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중심 추세선을 그린 건데 이 추세세 상단과 추세대 하단에서 라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3개월 동안 조정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일봉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월봉의 모습은 어떠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예요? 5개월 동안 급등을 하고 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조정 이전 고점 라인 부분이었었던 이 위치 라인까지의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흐름이라면 지금 가격 정도에서는 한번 공략해 볼 만한 흐름인 거잖아요. 다만 이 종목이 상승 추세로 돌아 나가려면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는데 이 요 중심 추세 라인을 깨뜨린다면 안 위험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26,000원을 깨뜨리면 뭐 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도 있으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오히려 28,500원 라인 부분을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매수해 볼 만한데 이 뭐 최근에 투자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솔브레인입니다. 이제 솔브레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에 이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로 이제 나누어졌죠. 그죠? 이 솔브레인 모습이고 솔브레인 홀딩스의 모습이고 근데 주가는 뭐 비리비리해요. 왜냐면 솔브레인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분할하기 이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그죠? 또 분할 이후에도 급등을 하다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할하고 나서 급등한 상태에서 바로 급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따까리를 다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종목이 시세를 내기에는 당분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은 하단이죠. 그죠? 무슨 거냐면 요 저점과 이 상단 이 부분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거냐면 이 중심,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부분은 뭐예요? 요 정도 가격 라인을 놓고 22만 원 정도의 가격을 놓고 그죠? 이 위로 올라가면 그냥 냅두고
아니면 24만 원 근처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고 또 요 21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하고 요런 방식의 지그재그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세게 나오면서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는 상황. 이때 이제 접근하는 게 필요로 하죠. 그죠? 아니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분들, 회사에 대한 믿음을 보려면 그 회사의 실적을 계속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뭡니까? 이제 이 SNS텍. 그죠? SNS텍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SNS텍도 사실 이 대장주였습니다. IT 대장주. 그죠? 그런데 이 소부장 핵심의 대장주였는데 사실 3월 19일 저점 이 근처 만들고 나서 무지무지하게 올라왔죠. 그죠? 거의 뭐 4배 반. 그죠? 12,000원 흐름에 있어서 실적이 안만 좋아도 너무 수급을 가지고 세게 올라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2,000원부터 출발한 부분이 뭐예요? 이렇게 이 추세를 깨뜨렸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단기 추세 라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추세 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 종목 부분을 이 라인과 또 이렇게 하락의 흐름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락으로 턴을 하면 이 하락 추세가 잡히면 뭐예요? 쫙 보이시죠? 그죠? 이 고점 여기를 연결한 고점 하락 추세의 상단 추세 라인 윗부분에서는 저항을 받는구나. 그죠? 요 하단 부분에서는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 부분도 이 하락 추세에 있어서 요거를 염두에 둬야죠. 그죠? 이 종목도 여기를 돌파를 해야, 이 라인을 돌파를 해야, 뭐예요?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내려오는 하락의 관성에 의해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거래량을 통해서 돌아 나아가는 형태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무서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동차를 달리면 자동차가 계속 달리다가 쓰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그 가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그죠? 확 이렇게 뒷꼬리가 뒤 트렁크가 들릴 정도의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죠? 가속을 밟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 브레이크를 이 타락의 추세의 브레이크를 밟아 주려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상승하는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도 얘도 보니까 급격하게 거의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10배 올라와서 지금 쉬는 거다. 그러면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갖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얘의 실적 추이를 보면서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면 지금은 보유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고,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 라인 부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부분을 가질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이 뉴파워 플라즈마, 그죠? 뉴파워 플라즈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파워 플라즈마.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지금 보시면 요 관련 뉴스의 기업들이 오늘 대부분 시세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뉴스화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호재 뉴스가 나오면 그죠? 개인들의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호재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바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종목을 내 종목 관심 종목 창에 넣고 그 종목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그 뉴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시장이 오늘처럼 반등하는 상황 속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너도 나도 살자라고 하는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세게 몰리잖아요. 그런 몰리는 상황에서는 쫓아가면서 매매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삼성전자가 투자할 만큼 괜찮은 기업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내 관심 종목에 포함시켜 놨다가 이 종목의 수급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뉴포하우 프라즈마도 사실 보게 되면 그죠? 꾸준히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뭡니까? 한 5개월째, 그죠? 5개월째 이 큰 박스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죠? 논다, 잘 논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 뭐예요?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라인 부분, 요 라인이죠. 그죠? 이 추세는 아직 깨뜨리지 않았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단기적으로 수급 상황은 안 좋아요. 그죠? 오늘도 기관이 매도를 8만 주 하고 어제도 15만 주 하고 개인만 매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제 오늘 이런 뉴스를 가지고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니까 고점에서 기관들이 물량을 때렸다는 겁니다.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너무 급격히 올라가면 여기 7,800원, 7,500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뭐예요? 단순간에 10% 이상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이 박스의 중심에서 그죠? 이게 이제 중심 6,500원이 중심인데 그죠? 그리고 위로 1,000원 정도, 뭐 500원, 1,000원 라인 크게 보면 1,000원이고, 그죠? 여기와 요 밑에 하단이 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 추세 6,200원, 6,300원 이하, 6,000원 뭐 요 이하로 들어오는 이 위치에서 매수하는 게 낫죠. 이렇게 쫓아가서 매수하는 것보다 종목이 2천여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굳이 뭐예요? 그 뉴스가 나서 막 가는 걸 쫓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초단기로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이 아니라면 오히려 박스 하단에 들어오는 6,000원 이하로 들어오는 위치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는데 그걸 안 준다. 그러면 냅두는 거죠. 그죠?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로티베큐과 케이시텍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로티베큐에 대한 주가 부분. 자, 에로티베큐입니다. 이 종목은 저도 예전에도 우리 회원들과 함께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아주 최소한 좋은 종목이에요. 그죠? 자, 추세 라인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의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갔다라고 봐야죠. 그죠? 그러면 이 종목 부분에 중심선을 하나 그는 겁니다. 상승 추세가 지금 계속 유효한 상태니까.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긋는 거죠. 그러면 얘가 오늘 저런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제대로 오르지 못한 부분, 얘 역시 오늘 기관이 좀 매도하고 개인이 매도를 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상단 부분에 접근할 때는 매수는 하지는 않는 겁니다. 보유한 입장과 뭐예요? 매수하려고 하는 입장이 틀리는 거죠.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때요? 여기 이제 하단으로 내려왔네요. 그죠? 그러면 요 21선 근처 가격으로 오는 자리 15,500원이나 16,000원 사이 요런 하얀색이나 여기 내려오는 요 부근에서 분할로 매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라인은 그냥 냅두고 그죠? 그런 가격 전략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적과 함께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또 K시텍 그죠? K시텍 역시 지금 보게 되면 그런 좋은 뉴스 흐름 속에서 이제 이 종목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를 가지고 올라갔었죠. 그죠? 그러다가 뭐 급격한 조정을 보였고 조정의 이유가 뭐 7, 8월 달부터니까 뭐 실적이 2, 4분기 별로 안 좋았나요? 뭐 제가 지금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여하튼 그 급락 이후에 뭐 여기서 저점을 잡아줬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 코스닥이 재차 급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요 저점 부분을 지켜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추세 라인을 만들기 위한 흐름이거든요. 그죠? 그런 흐름이다고 또 이 종목 역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지부진 옆으로 횡보하는 지루한 패턴을 갖고 있다라는 쪽이죠. 그런데 봉 모양을 보니까 얘는 그렇게 큰 변동성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제한적인 변동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월과 10월 달, 지난달 부분의 조정, 그리고 이번 달 부분의 이게 코스닥 조정 흐름 속에서도 십자봉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종목이 이 움직임은 아주 들고 있지 못하게 움직이네요. 그죠? 올랐다 내렸다 이 봉의 윗꼬리가 길다는 건 봉의 몸통이 길지 않고 꼬리가 길다는 건 뭐예요? 시세 변화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위로 몇 프로 올라갔다가 또 아래로도 또 몇 프로 내려갔다가 이런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거 잘못하면 역으로 타면 그냥 계좌가 박살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죠? 잘 가는 척 하다가 바로 급락시켜 놓고 급락시킨 이후에 다시 급등시켜 놓고 그런 모습을 하면서 물량을 좀 빼먹는 형태 움직임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기술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밀리면 사도 될 만한 종목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새롭게 추세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 부분은 뭡니까? 이 종목의 중심 추세선을 거놓고, 그죠? 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하지 않는다면 여기 종목 부분에 22,000원 이하로 들어오는 자리는 매수 쪽으로 가담하자. 올라가는 자리는 그냥 냅둔다. 아셨죠? 그리고 이 종목이 진짜 상승 흐름을 갖고 가는 형태가 전개되려면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예요. 그죠? 24,000원이. 근데 지금 것을 보게 되면 요 지지라인도 잡혀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요 22,000원과 22,500원 그 사이 이 노란색 원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분할 매수 관점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 종목 부분들 살펴봤는데 저 종목은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더 강화시키려면 그 종목의 실적 추이, 그죠? 제가 지금 이 여러 종목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짚어드릴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이 하단 부분에 있는 가격, 기술적으로 하단에 있고 실적도 양호하다. 그러면 시장이 밀려도, 그리고 이 종목이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내가 더 매수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겠죠. 펀더멘털을 충분히 알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그냥 단순히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속에서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을 낼 수 있는 힘을 진짜로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매수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 분석을 함께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빨리 누르시고,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